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이 방법으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왕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 방법 하나로 매출 20배를 올렸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은 그때 직접 판매했던 메뉴, 그리고 그 메뉴를 기획했던 메뉴판까지 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메뉴 기획부터 영업 판매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서울역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했을 때 점심에는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 저녁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찾았던 솔루션은 점심이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저는 메뉴를 늘렸었고, 왜 고객들이 단골들이 질려할까 봐요. 근데 저녁은 반대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맥주를 그때 당시 에딩걸 팔았었는데 에딩거 생맥주를 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녁 손님을 끌기 위해서 술값은 굉장히 낮추고 했는데도 실패를 봤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귀인을 만났습니다. 기획과 전략의 천재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줬던 솔루션을 받은 다음에 제 매출이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제가 메뉴판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어떻게 메뉴 기획을 했고 판매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에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심지어 예약도 받지 않던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많이 늘렸었지만 이분이 주셨던 솔루션은 반대로 메뉴를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판을 보시면 해자 경양식 썬더볼드라고 해서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볶음밥이 9,900원에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시그니처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살 스테이크 덮밥, 소고기 스테이크 덮밥, 그 다음에 카레, 그리고 파스타 정도로 한 5가지 정도로만 메뉴를 줄였습니다. 나중에는 메뉴를 3가지로 더 줄였었거든요. 근데 이때 줄였을 때 보면 메뉴를 한번 보시면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메뉴를 스테이크와 볶음밥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울식 불고기 양념에 마리네이드한 스테이크를 그릴에 바로 구워서 아삭아삭 신선한 야채와 치즈 소스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메뉴를 만들어보고 정성이 들어갔다,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메뉴 설명에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뉴를 주문하는데 대부분의 메뉴판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하면 메뉴판 보면 메뉴명 그리고 가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정확히 이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것을 주문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항상 메뉴를 보면 이 자세한 안내 그리고 설명을 해서 고객이 메뉴 주문하기 쉽도록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뉴를 줄였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메뉴를 늘릴 거다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메뉴를 확 줄인 이후에 얼마나 좋은 결과가 일어났냐면, 아까 샐러드와 볶음밥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볶음밥도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음식이 볶아나가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았고요. 메뉴가 단순하다 보니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메뉴에 더 집중해서 좋은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도 굉장히 편했었고,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 노동량 자체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죠. 그리고 매출은 당연히 올랐죠. 메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메뉴를 줄였을 때 점심에는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달리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셨던 솔루션은 저녁에 맥주를 비싸게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2,000원 주고 웨딩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판매가 안 되는데 누가 10,000원, 20,000원 되는 맥주를 누가 먹냐 라고 하면서 전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던 안주는 4,900원에 판매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명색이 호텔 요리사였고 음식에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다른 호프집이나 다른 어떤 술집처럼 안주를 저는 20,000원대 초반이나 10,000원대 후반의 안주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가성비 전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음식을
4,900원에 팔아니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뒤가 없었기 때문에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장사가 안 됐는데 7,000원, 만원, 15,000원 됐던 맥주가 판매가 됐는지 이 메뉴판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해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타이틀은 맥덕들을 위한 썬더볼드에서 제안하는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생맥주, 가성비가 좋은 생맥주 4개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에딩걸 팔았을 때 그냥 에딩거하고 가격 X하고 2,000원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보면 130년 전통의 독일 대표 밀맥주 가성비 좋게 판매합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플래티넘 페일에일이었는데, 자, 2016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았다는 고객들에게 바로 공신력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이 타이틀을 먼저 걸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주류 대상, 그리고 최고의 맥주로 선정이 됐다는 것도 설명해주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맥주를 맛보고 싶다면 주문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계 3대 맥주 대회인 AIBA에서 금상 수상을 했다는 타이틀, 공신력을 준 거죠. 고객은 당연히 그러면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주인지, 세계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정도의 훌륭한 맥주, 특히나 한국 맥주라면 얼마나 궁금할까요? 당연히 그 궁금하기 때문에 주문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봤을 때 믿음이 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계속 담아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맥주집에 가시면 대부분 다 맥주 이름 옆에 가격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듯 맥주에 대해서 고객이 궁금증과 호기심과 뭔가 도전하고 싶게끔, 맛보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메뉴 설명은요. 자, 생맥주는 이렇게 나갔지만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병맥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메뉴판에 있던 것을 저희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 메뉴판에 맥주가 다 있는 것들 설명을 다 없애버리고 한 장에 메뉴 한 개씩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고객한테 여러 가지 보이지도 않는 글씨 써가지고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당 하나씩 메뉴 10가지 선정했습니다. 자, 타이틀 보세요. 죽기 전에 마셔야 할 맥주 탑 10입니다. 자, 이름부터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이 가잖아요. 죽기 전에 마셔야 할 맥주 10가지? 이게 뭘까? 보면 첫 번째는 저희는 바이에르슈테판 헤페바이젠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맥주평가 사이트에서 100점 만점 중에서 100점을 맞은 맥주였습니다. 이 맥주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밀맥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밀맥주라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맥주를 따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스토리, 맛, 집중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저희가 따라줄 때 기존의 병맥주들은 병하고 우리는 병따개만 줬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는 여기에 맞는 전용잔, 바이에르슈테판 전용잔에, 그리고 저희가 가서 병을 따서 직접 따라주고 마지막에 거품까지 만들어서 이제 우리 흔히 크레마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려줘가지고 거품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거품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흔들어서 거품을 만들었던 이유. 호흡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흔들어서 주면 더욱더 풍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올라갔기 때문에 맥주에 탄산이 덜 빠져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맥주는 천천히 음미하시면 바나나 맛이 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저희가 설명한 대로 먹으면 진짜 바나나 맛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이 맥주에 대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메뉴판은 전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다 보시면, 이 설명 하나하나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벌써 6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되게 생소했던 메뉴들이었어요. 맥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 담아가지고 맥주를 드리면 고객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는 그 맛이 그대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잔을 다 똑같이 먹어요. 저희는 보통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바이에르슈테판은 기본적으로 다 시켜요. 왜? 죽기 전에 마셔야 할 맥주 1위니까요. 다 시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부터는 고객들이 되게 재밌는 반응이 있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남자들에게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까 전에 두 번째 맥주 발라스트 포이트라는 맥주가 있었잖아요. IPA인데 걔는 굉장히 센 맥주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이 센 맥주를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좀 더 부드럽고 또 향긋한 맥주를 추천해줬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추천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맥주들을 도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000원, 20,000원짜리 맥주들이 그냥 술술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매출이 그만큼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가 직접 메뉴를 파는데 설명하는 것을 고객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다시 주문을 해주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일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맥주 비싼 걸 팔았잖아요. 2,000원짜리 팔았는데도 안 됐는데 비싼 걸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안주를 4,900원에 팔았습니다. 완전 서비스인 거죠. 맥주에서 돈을 남기고 안주는 그냥 서비스로 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요리사가 만든 안주를 4,9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안주를 보시면 썬더볼드에서는 모든 안주가 4,900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면 메인 메뉴를 제가 밀려고 했는데 얘 역시도 맥주처럼 보시면 한 장에 제가 밀려고 하는 안주를 넣었었죠. 똑같이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시장 갔다 너무 먹고 싶어 사온 전복 요리를 4,900원에 먹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 전복 요리를 3가지 요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3가지 맛으로요. 튀김, 구이, 볶음. 근데 여러분들 전복 요리 4,900원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복이면 되게 비싼 음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롯데호텔 근무 당시 너무 맛있어서 몰래 만들었던 음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메뉴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이렇듯 고객한테 메뉴 설명뿐만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써줬습니다. 이 모든 안주가 4,900원에 판매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또 뭘 만들었냐? 메인을 밀려는 게 아니고 전체 컨셉을 뭘로 잡았었냐?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맥주와 먹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나라의 안주를 타이틀을 잡고 그것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와 페어링을 해준 거죠. 4,900원에 내가 해외를 나가지 않았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이걸 먹었는지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이 맥주와 안주에 페어링을 해줬습니다. 가장 잘 맞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요. 지금처럼 메뉴판 보시면, 자, 첫 번째, 식도락 여행을 통해 맛본 각 도시의 안주 썬더볼드에서 재해석한다. 첫 번째로 뉴욕에서 치맥 역할을 수행한 케이준 치킨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콕 수쿰비드에서 맛본 타이식 닭튀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써놓으면서 이 맥주를 제가 해외 나갔을 때 먹었던 안주를 재해석해서 줬더니 반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자, 4,900원으로 남기는 게 있어? 라고 댓글에서 분명히 그랬지만 남습니다. 원가가 50% 정도가 들었는데 예전에는 2만원에 판매했을 때 양을 이만큼 줬었어요. 근데 2만원을 안주를 시키고 다음 안주를 잘 시키지 않더라고요. 왜? 2만원에서 또 시키면 4만원으로 쳐버리잖아요. 근데 4,900원짜리 사람들이 양을 요만큼씩 줬거든요. 부담이 없으니까 1인당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요. 그러니까 4명 왔는데 시키니까 2만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게 먹다가 맛있으니까 안주를 계속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안주가 갑자기 막 1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음식을 싸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맥주까지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테이블 단가가 좀 많이 나오면 한 테이블에서 20만원, 30만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맥주집의 장점, 매출이 높아졌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드냐? 아니요. 병맥주 갖다 서 놔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과 점심에 메뉴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식사와 다르게 술집은 손님 오시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맥주 안주를 줘요. 주전부리 주면서 동시에 4명이 왔다 해서 동시에 음식을 4개를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될 때마다 빼주면 돼요. 식사처럼 동시에 다 빼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한 명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메뉴판 안에, 메뉴 기획 안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흥미를 갖게끔, 궁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컨셉이 있습니다. 맥주는 죽기 전에 마셔야 할 탑 10 메뉴, 안주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마셨던 맥주와
그와 가장 잘 어울렸던 안주를 재해석해서 만들었던 요리. 그러니까 고객에게 정말 색다른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그때 이 방법으로 통해서 제가 20배를 올렸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이 방법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뉴를 기획할 때는 고객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고객이 먹고 싶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사부 임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